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종섭 대표입니다. 오늘은 상한가를 기록한 4가지 종목이 있죠. 2차전지 관련해서 4가지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좀 눌림목을 받았고, 그리고 하락폭이 너무 깊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해주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매도 관련해서 공매도를 없애자, 중지를 하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주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었죠. 주주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그럴 때는 조금 미연쩍게 이렇게 움직이더니 갑자기 결정이 됐어요. 갑자기 결정이 되는 바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 달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 기간도 좀 만만치 않고, 그래서 그동안에 눌렸던 2차전지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그쪽으로 매기가 많이 몰리면서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모두 좋았죠.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7%대의 상승을 보이는 것은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자료에 나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금양부터 해서 한 총 4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양입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 매도가 가장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노란톡방 운영하죠. 노란톡방 운영할 때 거기로 들어오시면 여러분께서 매도를 쉽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 매수할 때 이 녹색 화살표, 그 다음에 224일선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이 총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 중에서 3가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점을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이 녹색 화살표 나온 다음에 224일선 돌파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색 화살표 나왔죠? 그 다음에 224일선 위쪽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파동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매도는 어디냐? 매도는 일봉이 21선, 일봉의 종가가 21선을 하향 돌파할 때 매도한다. 가장 기본적인 매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조건도 다 제가 노란톡방에서 다 풀어드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 조건만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영상으로 다 노란톡방에 있기 때문에 매도가 어렵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그렇게 본다고 하면 여기에서 지금 매도 신호가 나왔죠. 일봉의 종가가 21선을 하향 돌파했다. 자, 그럼 여기서 매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선의 저항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일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 상승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1차적으로 여기와 여기가 매물대로 작용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횡보를 계속했죠. 거래량이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횡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점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하면 13만 2천 원부터 계속적으로 물량이 좀 나올 것이다. 이 물량들을 받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내야 됩니까? 거래량으로 받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 거래량이 어느 정도 오늘보다 약간 정도 좀 더 거래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여기를 어떻게 한다?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내일은 가장 중요한 부분 거래량이다. 거래량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거래량을 보고 여러분께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이 선을 돌파한 후에 그 다음에 16만 3천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만약에 얘가 좀 눌린다 그러면 1차적으로 좀 작게 10만 1,000원대 손절가 잡고 너무 짧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81,100원 정도 224일선은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24일선은 하향 돌파하면 손절하는 구간으로 잡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양 다음에
에코프로는 뭐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서 매수를 했습니까? 여기에서 매수를 했죠. 녹색 화살표 떡하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224에서 돌파를 했죠. 그 다음에 지지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합니다. 쭉 올라가죠. 21선 하향 돌파했죠. 그죠? 일봉의 하향 돌파 매도.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올라오는데 녹색 화살표 매수 쭉 올라갑니다. 여기도 하향 돌파 안 했죠?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대로 올라가고 여기서 매도. 그죠? 자, 그런데 중간에 여기서 장대 양봉이 있거든요. 장대 양봉의 시가를 하향 돌파하면 매도.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었다. 자, 그래서 매수와 매도의 조건에 대해서 총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를 여러분께서 충분히 저하고 같이 하시면 여러분이 얻어 가실 수 있다. 그래서 매수 매도를 쉽게 하고 싶으시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다. 어디? 여기 밑에 더보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224에서 하향 돌파했습니다만은 갭으로 띄워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전고점 있죠. 전고점이 97,700원이거든요. 97,700원에서의 어느 정도 눌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항선이에요. 1차 저항선이고 2차 저항선은 125만 8천원이에요. 그러니까 97만 7,600원대에서의 어떤 저항, 그 다음에 125만 8천원대의 저항을 분명히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111선과 61선의 어떤 물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83만 9천원을 내일 돌파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을 어느 정도 틔우느냐. 여기에서 지금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여기는 더없이 더 그렇죠. 이쪽에 올라가면 분명히 물량들이 쏟아질 거예요. 물량들이 쏟아지면 여기에서 정고점에서의 물량들을 다 소화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소화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거래량을 통해서 돌파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2차적인 정고점에서는 물량을 털어줘야 된다. 물량을 털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이게 수익이 이게 이렇게 전고점 여기에 153만 9천원 여기를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외적인 상황이 그러잖아요. 대외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좋지 못하는데 여기에서 전체적인 실적이 좋아졌다든지 그런 점이 아니고 단지 공매도, 이제까지 눌렸던 공매도 부분이 지금 잠시 멈춰 있기 때문에 이 전고점을 돌파하기는 조금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판매량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판매량이 늘었다고 하지만 약간 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판매량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전고점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을 분명히 가질 수 있다. 그럴 때 되면은 공격적으로 매수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에코프로 봤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에코프로 BM이죠. 에코프로 BM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BM도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오늘 점핑을 했죠. 점핑을 하면서 이전에 계속적으로 했던 매물의 벽을 그냥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거래량도 좀 세우면서. 자, 그런데 그대로 224일선을 그냥 돌파하는, 갭으로 돌파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물량들을 완전히 소화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에코프로가 먼저 상한가를 간 다음에 에코프로 BM이 따라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에코프로 BM의 어떤 매물대 물량들을 다 소화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일 정도는 어느 정도의 물량들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량이 좀 나오면서 좀 눌림목을 갖더라도 여기서 전체적인 흐름이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눌림목에서 물량들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전고점이 여기죠. 전고점이 여기니까 34만 7천원이거든요. 34만 7천원 가기도 전에 우선은 224일선의 물량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된다.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슈팅을 주기에는 약간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34만 7천원, 그 다음에 224일선의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내일은 거래량이 조금 더 일어나는 그런 흐름이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에서 지금 돌파 후에, 224선 돌파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돌파 후의 지지거든요. 돌파 후의 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224선을 돌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지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보니까 지금 111선과 61선의 저항이 있습니다. 자, 35만 8천원이거든요. 35만 8천원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매물대가 여기에 있죠. 45만 8천원이 있거든요. 45만 8천원대의 물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손절가는 작게 잡고 가겠습니다. 21선 잡고 가고, 21선을 하향 돌파하지는 않을 거예요, 내일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전체적인 2차 전지의 물량들이, 2차 전지의 흐름들이 전부 다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나 매물대에 좀 걸린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소화하는 과정을 그냥 어떤 식으로 눌림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파악하시는 것보다 좀 정상적인 소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눌림목이 있더라도, 장중에 눌림목이 있더라도 크게 눌리지 않는 이상, 그리고 224선을 깨뜨리지 않는 이상은 분명히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1차 목표가는 45만 8천원까지도 한번 보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